안녕하세요. AI 시대 멈추지 않는 서비스의 기준,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웹이나 사회를 맡은 KT 클라우드 안가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공과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대규모 AI 전환, 즉 AX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전략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나 재해 상황에서도 우리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변화하는 공공 운영 기준과 보안, 안정성 요구 사항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IT AX 담당자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조와 운영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를 주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플랫폼 중심의 안정성 확보 전략과 실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백업 중심 운영 체계가 마주한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운영 안정성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KT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아키텍처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AI 시대에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실무 해답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KT 클라우드 이종훈 상무님께서 AI 시대의 운영 안정성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를 주제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운영 안정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공공 AX 환경에서는 어떤 인프라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1 발표를 맡은 KT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 담당 이종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공 클라우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네이티브, DR, AI, AX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네이티브 관련해 먼저 말씀드리면 21년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본격화되었고요. 당시에는 네이티브를 지향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단순 이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후 23년 말에 행안부에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24년부터는 네이티브 방식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까지 기존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전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DR입니다. 22년도에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고요. 작년 9월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매번 화재가 날 때마다 DR이 이슈였는데요. 작년 국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한번 멈추면 국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화재 이전에는 클라우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안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화재 이후에는 보안과 함께 안정성과 가용성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두는 AI, AX입니다. 현재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금년도에 AI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1조 원 편성하였고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국산 AI 반도체 확산 등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전환도 준비해야 하고 DR도 구축해야 하며 AI를 통해 업무도 효율화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이를 위해 단기 관점의 대응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화두,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DR, AI, AX는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할 구조적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단일 VM 중심의 단순한 환경에서는 서버 하나가 죽으면 그 서비스만 잠깐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프라와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느 한 곳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며 기업의 비즈니스 전체, 나아가 국가 공공 서비스 전체가 그 즉시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제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유지하는 BCP,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며 이를 IT 인프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 체계가 바로 DR, 재복구입니다. 일반적으로 BCP를 통해 비즈니스 영향도를 분석하고 핵심 서비스별 목표 복구 시간과 복구 시점을 설정한 후 DR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의 개념은 모두 아실 텐데요. DR은 자연재해, 화재, 정전,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IT 시스템이 중단되었을 때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체계와 절차를 얘기합니다. DR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RPO인데요. RTO는 Recovery Time Objective의 줄임말로 재발생 후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빠른 복구를 하려면 최대한 주센터와 동일한 규모의 시스템을 DR센터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즉, RTO를 짧게 가져가려면 그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RPO는 Recovery Point Objective의 줄임말인데 재발생 시 허용 가능한 데이터의 손실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의 데이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더 자주 데이터 복제가 필요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DR센터는 주센터와 데이터 동기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서 데이터 손실이 전혀 없다면 RPO는 0이 되고 만일 1시간 단위로 데이터 동기화 또는 백업을 한다면 RPO는 1시간이 되는 걸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 시스템의 대표적인 유형을 RTO, RPO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미러 DR은 액티브 방식을 DR을 얘기합니다. 평소에도 주센터와 DR센터 간 부하를 분산하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주센터와 동일하게 DR센터를 구성해야 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핫DR과 웜DR은 일반적으로 액티브 스탠드바이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평소에 DR센터는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주센터에서 재발생 시 DR센터 내에 대기 중인 시스템을 활성화해 서비스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액티브 방식 대비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서버를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과 성능 사이 균형을 맞춘 형태로 약간의 서비스 다운타임과 데이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콜드 DR은 스토리지 DR이라고도 하며 DR센터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가 주센터 재발생 시에 DR센터에서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인프라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프라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기동하는 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무님 말씀처럼 인프라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실무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비용을 우선 고려하다 보면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재해복구 체계가 기업과 기관의 선택적 투자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준과 요구사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DR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4월에 공표를 했는데요. 고시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기준과 등급별 DR 목표와 방식, 그리고
백업, 훈련, SLA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는 총 4가지 등급인데 국민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정보 시스템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세부 기준도 있었지만 등급 평가 세부 항목이나 배점이 달라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민 영향도 70%입니다. 아마도 국정자원 화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정보 시스템 등급은 각 기관이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 등급을 1차 분류하고 정보 시스템 등급 심의위원회가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시스템 등급별 DR 목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A1이 국가 핵심 시스템, A2가 대국민 필수 시스템, A3가 행정 중요 시스템, A4는 국민 행정 일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보 시스템 등급에 따른 복구 목표 시간, 복구 목표 시점, DR 방식이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RTO, RPO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가장 낮은 등급인 A4가 원격지 소산 백업인데 이것을 DR로 볼 거냐 말 거냐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고시에서는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DR 범주 내에 포함하여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전 재해복구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 백업뿐만 아니라 원격지 소산 백업을 의무화하고 등급별 연 1회 이상 DR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이 강력한 국가 고시 기준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DR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이미 선제적으로 완성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DR 서비스를 위해서는 먼저 DR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복제 동기화를 위한 솔루션이나 상품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 훈련을 포함한 운영 대행 서비스까지 필요한데요. KT 클라우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A1 등급의 액티브부터 A4 등급의 원격지 소산 백업까지 제공 가능하며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니라 DR 아키텍처 컨설팅과 복구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DR 서비스의 차별화된 특징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CSP사 중에서 최초로 멀티에이지를 지원합니다. 서울 리전 내에 액티브 이격 요건을 충족하는 용산 에이지와 목동 에이지를 3Q 내로 구축 완료할 예정이며 용산 목동 외에도 DR 센터로 활용 가능한 다수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고속의 대용량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레이턴스가 5ms 이내로 고속의 DR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성능 백업 및 복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 클라우드는 국내 백업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베리타스 솔루션 기반으로 자체 상품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타사 대비 안정성과 성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고속 백업이 가능하고 백업 솔루션 내 IPS, IDS 등 자체 보안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의 보안 솔루션 없이도 랜섬웨어 및 다양한 보안 침해 시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풀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단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DR 설계, 구축, 운영을 KT 클라우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백업 정책 수립부터 1단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부터 트러블 슈팅까지 풀 매니지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KT 클라우드는 멀티에이지 기반 초저지연 DR 인프라와 고성능 데이터 소산 및 복구, 그리고 풀 매니지드 운영 역량을 결합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안정성, 보안,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KT 클라우드가 멀티에이지 구성, 저지연 네트워크, 풀 매니지드 운영 체계 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안정성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실무자분들도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안정성 전략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 관련 사례나 경험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구 PPP로 이전 복구한 시스템이 총 13개입니다. 대구 PPP에서는 현재 KT 클라우드 외에 타 CSP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인 7개 시스템을 KT 클라우드 기반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시스템은 가장 많았지만 가장 빨리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백업 데이터만으로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전면 복구한 최초의 사례이고요. 재난재해 시에 KT 클라우드의 복구 역량을 실전에서 증명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실전 무기를 가진 저희도 현재 공공 고객분들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KT 클라우드는 약 400여 공공 고객이 이용 중인데요. DR을 제대로 갖춘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백업 서비스 위주로만 이용하고 있고 특히 원격지 백업의 경우 전체 고객의 약 10%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DR보다는 백업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 비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신규 시스템 구축 위주로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 사고 예방이나 복구를 위한 운영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DR 소산 백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흡했던 것도 DR 도입을 주저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DR은 권고 수준이었고 하면 좋다였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안정성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사실상 DR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공공 고객분들도 가능한 빨리 시스템 등급에 맞는 DR 방식을 채택해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DR을 도입하려면 고객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등급을 분류하고 RTO, RPO에 대한 목표 수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DR을 어떻게 구성할지, 네트워크 이중화는 어떻게 할지, DR 모의 훈련을 어떻게 할지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KT 클라우드와 같이 준비된 사업자와 함께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례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복구 체계와 운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400여 개 공공 고객 중에 DR이나 소산 백업 체계를 충분히 갖춘 곳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과 운영 부담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높아진 국가적 안정성 기준과 한정된 예산 사이에서 기업과 기관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개별 컴포넌트의 추가가 아니라 인프라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기초공사가 필연적인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대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아키텍처 레벨에서 상시 가용성이 원천 결합된 인프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조로 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T 클라우드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 명칭은 KT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단순한 새로운 이아스가 아니라 네이티브와 DR을 기본으로 AI와 AX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 구조를 채택해 유연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며 멀티 리전, 멀티 에이지 구조로 재해, 재난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오픈스택의 강력한 인프라 관리 능력으로 AX로의 손쉬운 확장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DR과 AX를 모두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신 클라우드 표준 방식으로 처음부터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가져와 상용 서비스 수준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고도화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가장 큰 특징은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 위에 올려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관리, 복구를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오픈스택 운영 시에도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스템과 신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VM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콘솔,
하나의 보안 정책으로 운영 가능해 기존 시스템 전환 및 확장에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자동화와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드와 도구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차원의 DR 및 서비스 연속성 요건을 100% 충족합니다. 기본적으로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멀티 리전, 멀티 에이지 구조로 재해, 재난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에는 GPU나 베어메탈과 같은 고성능 연산 자원이 필요하고 서빙 추론 단계에서는 요청량에 따라 자원을 민첩하게 확장하고 최적화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픈스택은 두 가지 이질적인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멀티 리전, 멀티 에이지 구조로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경북은 싱글 에이지이지만 서울은 멀티 에이지로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와 액티브 스탠드 바이와 같은 DR 요건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 고객들의 신규 시스템은 KT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된 경북과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며 필요시 DR이나 AX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천안, 용산, 목동 등에서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플랫폼으로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객이 원할 경우에 또는 향후 AX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KT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이그레이션 시 관련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POC 제공 등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지난 3월 말에 CSAP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여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며 지난달 말부터 기존 고객 마이그레이션과 더불어 신규 고객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티에이지는 3Q 중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여 강화된 DR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는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 초 고객분들께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세 가지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KT 클라우드는 네이티브, DR, AX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인 KT 클라우드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하였다는 점. 두 번째는 KT 클라우드는 행안부의 DR 관련 고시를 100% 충족하는 멀티에이지 기반의 DR 서비스를 국내 CSP사 최초로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AX로 확장하기 위한 전체 여정을 고객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상무님과 함께 AI 시대의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재해복구 체계와 운영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정성 기준과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준비해야 할 인프라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표 중에 인프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과 솔루션이 있는 만큼 한 번에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관이 기존 자산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플랫폼 기반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기존 시스템이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부터 우선 VM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수용한 뒤 업무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현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VM, 컨테이너, GPU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과도 유연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무는 VM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신규 AI 서비스나 고도화 영역은 컨테이너와 GPU 기반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자산을 유지한 채 플랫폼 기반 운영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시스템을 무조건 새로 개발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아도 KT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기존 서비스는 VM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변화하는 인프라 환경과 운영 안정성의 방향을 짚어주신 이종훈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실제 플랫폼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춘호 상무님께서 KT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에서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는 손춘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KT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부제에 있듯이 멀티 리전과 멀티 에이지를 기반으로 한 Always On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장애가 나도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이 끝날 때는 여러분께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장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4개의 파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4단계입니다. 먼저 왜 장애 예방의 시대가 끝났는지 말씀드립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Always On 아키텍처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셋째, 저희 KT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키텍처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되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 예방의 시대는 끝났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장이면 왜 이 말이 과장이 아닌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면 왼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가 단순했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를 이중화하고 꼼꼼히 관리하면 장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현재의 모습을 보시죠. AI 서비스,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구성 요소가 폭증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서비스 디스커버리, CDN까지 하나의 요청이 거쳐가는 컴포넌트 수가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구성 요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복잡성 속에서 모든 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장애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장애의 영향 범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영 안정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업타임 인스티튜트가 집계한 연간 대형 장애 건수입니다. 2021년 14건에서 작년 29건, 5년 만에 107%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게 영세한 사업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못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속도가 사람이 장애를 막는 속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가 날 것인가가 아니라 장애는 납니다. 장애가 났을 때 내 비즈니스가 멈추는가입니다. 멀티 에이지로 데이터 센터 장애를 견디고 멀티 리전으로 광역 재난까지 견디는 구조를 미리 갖췄느냐, 이것이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결정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 이렇게 대규모 장애를 겪는 사례를 보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무님 말씀처럼 장애를 100% 예방하기 어렵다면 결국 핵심은 장애의 영향 범위를 얼마나 빠르게 통제하느냐일 텐데요. KT 클라우드는 이를 위해 실제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방이 끝난 시대의 답은 설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3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에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장애의 영향도, 세로축은 발생 빈도입니다. 왼쪽 위 운영자의 실수나 잘못된 배포는 가장 자주 일어나지만 영향 범위는 좁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애, 데이터 센터 장애, 그리고 광역 재난처럼 드물지만 영향이 치명적인 장애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전략이 둘로 나뉩니다. 곡선의 왼쪽 영역, 즉 빈번하지만 국지적인 장애는 하이 어벨러빌리티 설계로 대응합니다. 이중화, 오토힐링, 멀티에이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오른쪽 영역,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는 광역 장애는 디제스트 레커버리 설계, 즉 멀티 리전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가 같지 않듯 방어도 같을 수 없습니다. 작은 장애에 DR을 들이대면 과잉 투자고 큰 재난에 HA만 믿으면 무방비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Always On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먼저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On 아키텍처란 장애 발생을 전제로 어떤 구성 요소가 죽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장애가 안 나게가 아니라 죽어도 살아나게입니다. 이를 위한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일 에이지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곡선의 왼쪽, 자주 오는 장애들,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수준의 물리 장애를 에이지 이중화로 받아냅니다. 둘째, 단일 리전 의존성의 제거입니다. 곡선의 오른쪽, 지진이나 전력망 붕괴 같은 광역 재난에 대비해 지리적으로 떨어진 리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구 자동화입니다. 앞에 두 원칙으로 갈 곳을 만들었다면 그곳으로 사람의 손 없이 넘어가야 합니다. 새벽 3시에 담당자가 일어나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체계로는 오늘날의 시스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이지로 견디고 리전으로 견디고 자동화로 넘어간다. 이 세 가지가 Always On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둘 다 해야 하나? 비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멀티 리전으로 다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비용 관점을 보겠습니다. 멀티 에이지 기반의 배포는 설계 복잡성, 구현 비용, 운영 비용, 보안 비용이 모두 낮으면서 데이터 센터 수준의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멀티 리전 DR로 가면 설계 복잡성과 구형 비용이 하이로 올라가고 액티브까지 가면 설계 복잡성과 운영 비용이 베리 하이가 됩니다. 두 리전에서 동시에 쓰기가 일어나는 구조는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만으로도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지와 리전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대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제라는 점입니다. 멀티 에이지로 일상적인 장애를 받아내고 그 위에 비즈니스 중요도에 맞는 수준의 멀티 리전을 얻는 것이 정석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멀티 에이지와 멀티 리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특성과 장애 대응 수준에 따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lways On을 구현하려면 장애 발생 시 수동 대응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된 전환과 복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러한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전략을 KT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내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서울 리전은 AG1과 AG2로 구성된 고가용성 존입니다. 두 AG의 워크로드를 분산해 데이터 센터 수준의 장애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약 200km 떨어진 경북 리전의 연속성 존, 즉 장애 복구를 위한 DR존을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일상적인 장애를 멀티 에이지로 흡수하고 광역 재난 시에는 경북으로 전환하는 앞서 말씀드린 HA와 DR의 이중 방어선이 국내 최적의 위치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같은 수준의 방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플랫폼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글로벌 서비스, 웹 콘솔과 인증처럼 전체 리전을 아우르는 공통 서비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애 상황에서 고객이 자기 자원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콘솔과 인증이 죽으면 고객은 손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는 리전이 통째로 장애가 나도 동작하도록 멀티 리전 DR로 설계했습니다. 오른쪽 리저널 서비스, 특정 리전 안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관리 시스템들입니다.
이쪽은 리전 내 멀티 에이지로 고가용성을 확보합니다. 중요도에 비례한 방어, 이 사상은 잠시 후 파트 4에서 여러분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가 광역 재난을 어떻게 견디는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리전과 경북 리전은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지진, 같은 전력망,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권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쪽 화면을 보시면 같은 로그인 화면이 양쪽에 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구조라서 특정 리전의 하드웨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메인 리전이 액티브로 서비스하고 DR 리전이 스탠바이로 대기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재난이 와도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곳이 있다. 이게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살아남는 것과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는 두 겹으로 보호합니다. 첫째, 프라이머리에서 스탠바이로의 실시간 비동기 복제이고 메인 리전에서 일어나는 변경이 DR 리전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둘째, 백업 서비스를 통한 소산 백업, 복제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 이중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는 이 한 줄이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DR 전환 훈련 수행, DR은 만들어 놓은 것보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제 전환 테스트를 의무 수행합니다. 만들어둔 DR이 아니라 작동이 증명된 DR입니다. 데이터는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고객 트래픽을 어떻게 DR 리전으로 보내느냐입니다. 답은 GSLB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서입니다. 평상시 사용자 트래픽은 프라이머리 리전으로 갑니다. 프라이머리 리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DNS 기반의 GSLB가 이를 감지하고 트래픽의 방향을 DR 리전의 스탠바이로 돌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주소로 접속했을 뿐인데 뒤에서 리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받는 쪽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DR 리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기돛스 기반의 웜 스탠바이입니다. 모든 배포가 기돛스를 통해 서비스 형상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트래픽이 넘어오는 순간 어제까지 프라이머리 리전에서 돌던 것과 같은 버전의 서비스가 DR 리전에서 받아냅니다. 재난 발생, 데이터 생존, 트래픽 전환, 시나리오의 세 단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동 전환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가 났다는 걸 누군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보신 자동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장애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 전 계층의 신호를 빠짐없이 봅니다. 어느 한 층만 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신호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모입니다. 수집, 변환, 저장, 분석, 계층별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 인프라는 멀쩡한데 서비스만 느려지는 식의 미묘한 이상 징후도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탐지의 끝이 대시보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상이 감지되는 순간, 즉 알림이 나가고 복구 절차와 페일오버가 자동으로 기동됩니다. 그리고 복구가 끝나면 결과를 검증하고 보고서까지 남깁니다. 사람보다 먼저, 고객보다 먼저. 이것이 복구 자동화 세 번째 원칙의 실체입니다. 네, 기술 구조를 살펴보니까 운영 안정성은 개별 시스템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과 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마다 중요도, 예산, 그리고 요구되는 안정성 수준은 모두 다를 텐데요.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서비스의 특성과 운영 환경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KT 클라우드 플랫폼 위 Always On 아키텍처를 실제 서비스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표 한 장이 파트 2와 파트 3 그리고 여러분을 연결합니다. 왼쪽 열이 파트 2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입니다. 가운데 열이 방금 보신 KT 클라우드 플랫폼의 구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열, 이게 오늘 기억하실 단어입니다. 단일 에이지의 의존성 제거는 멀티 에이지 배포와 로드 밸런서로 하시면 됩니다. 단일 리전 의존성 제거는 멀티 리전 구성과 소산 백업 서비스로, 복구 자동화는 GSLB와 모니터링 서비스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콘솔과 인증을 지키는 데 쓰는 도구와 여러분께 제공하는 상품이 같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Always On은 KT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조합입니다. 저희는 이 조합을 매일 검증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검증이 끝난 조합을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단계입니다. 스텝 1에서는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의 단일 에이지 의존 지점이 어디인지, 목표 RTO와 RPO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진단은 저희 아키텍트 전문가와 함께 해드립니다. 스텝 2에서는 로드 밸런서 이중화와 에이지 분산 배포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가장 자주 만나는 장애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스텝 3에서는 백업 서비스로 데이터를 리전 밖으로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광역 재난이 와도 최소한 데이터는 살아남는 단계입니다. 스텝 4에서는 멀티 리전 DR 구축으로 스탠바이 환경을 구성하고 GSLB를 연동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서비스 자체가 재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스텝 5가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기 DR 전환 훈련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스텝 5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업무 시스템이라면 스텝 2에서 충분하고, 멈추면 안 되는 대민, 금융, 서비스라면 스텝 5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중요도에 비례한 방어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한 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결국 이 한 장입니다. 장애는 피할 수 없지만 서비스 중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멀티 에이지로 장애를 대응하고, 멀티 리전으로 재난을 대응하고, GSLB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이 Always On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운영 안정성은 단일 솔루션이 아닌 아키텍처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사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증된 조합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KT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흔들림 없는 Always On 서비스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춘호 상무님과 함께 KT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과 Always On 아키텍처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멀티 에이지와 멀티 리전 기반 구조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만큼 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별 중요도와 운영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가용성을 적용하기보다는 핵심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를 구분해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기업과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100% 가용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요도에 맞는 가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 고객 포털, 인증 시스템과 같은 핵심 서비스는 수분의 장애가 나도 큰 매출 손실이나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내부 업무 시스템이나 분석 플랫폼은 일정 수준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은 먼저 서비스별로 다음 세 가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 발생 시 비즈니스 영향도, 둘째는 허용 가능한 서비스 중단 시간 RTO입니다. 세 번째는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 범위 RPO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계층화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정성과 비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의 현실적인 고민을 잘 짚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손춘호 상무님 발표를 통해 KT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과 Always On 아키텍처의 실제 적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발표와 답변을 해주신 손춘호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우리는 AI 시대의 인프라 운영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어떤 클라우드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재해복구 체계와 운영 전략의 필요성을 짚어봤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를 KT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사전 등록 단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현재 채팅창을 통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종료 전까지 실시간 채팅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사이트 공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현업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술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종료 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